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행정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9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애자 인재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당초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4명에 의거 그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29억 2,700만 원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이쪽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하여 2020년 1월 출범하였습니다. 사무실은 울산 남구문화원 4층에 있으며 조직 및 인원은 경영기획실,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 등 1실 2부 11명입니다. 2023년 당초 예산 출연금 주요 편성 내역은 평생교육사업비 6억 9,900만 원, 장학사업비 11억 3천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10억 9,800만 원이며 출연 사유는 지역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및 근거법규는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대상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는 27억 2,7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은 인건비 9억 800만 원, 운영비 1억 9천만 원, 평생교육 사업 및 부설센터 운영 6억 9,900만 원, 장학금 지원 사업 11억 3천만 원입니다. 2023년도 조직 개편 예정에 따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울산연구원으로 통폐합 예정으로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중복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나왔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입법 외교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고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해산 및 청산과 울산연구원의 법인 변경 등기 절차는 2023년 3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청산 전까지 2022년의 결산과 사업 정리와 2023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출이 필요합니다. 이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산 시 진흥원의 모든 예산과 재산은 시로 기속되고 기속된 예산 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통합에 따른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에 추경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울산연구원으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권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제가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 순서도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먼저 질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고요. 제가 하나만 좀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울산연구원하고 이제 통폐합을 이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관련해서는 계약직도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 개별적으로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내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따라서 실제 울산연구원하고 통폐합이 된다면 실제 필요한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울산연구원으로 기속을 시키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본청으로 청산 이후에 출연금을 본청으로 넣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9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권은 원하는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두 건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은 듣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총무과장입니다. 이은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매자 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창현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145억 7천만 원보다 3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8회 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3억 8,400만 원, 2021년도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7억 6,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64억 1,100만 원보다 35억 1천만 원이 감액된 3,52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3억 2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공무국외 여비 3억 6천만 원, 국제화 여비 4억 2천만 원, 성과상여금 6억 3,100만 원, 연금부담금 11억 3,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3,200만 원이 감액된 48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자치행정과는 소통참여단 워크숍 및 활동지원사업 3,300만 원, 울산민주운동 기념센터 운영사업 3,600만 원, 울산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 3,200만 원, 제8회 지방선거 공통경비 교부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인재교육과는 전문교육기관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2억 8,900만 원,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 5,800만 원,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지원사업 16억 3,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84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회계과는 중부청사 예정부지 매입비로 20억 2,900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차량 임차료 1천만 원, 일별관 조명 등 기구 교체공사 4,400만 원, 성강기 주 로프 및 주 도로래 교체공사에 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4,400만 원이 정액된 8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39억 9,200만 원보다 2억 4천만 원이 정액된 14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채용시험 수수료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수수료 수입 1억 4,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6억 800만 원으로 총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2억 6,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4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104억 8,300만 원 등 총 13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3,572억 1,900만 원보다 9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56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49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03쪽 시청사 출입게이트 구입 및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 2억 1천만 원, 405쪽 차세대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인프라 사업비 1억 1,500만 원, 407쪽 공무직 휴직 대체자 등 인건비 2억 9,200만 원, 409쪽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사업 3천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3억 6,100만 원, 시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비에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서고 항원항습기 구입 및 전력 간선 설치 공사 8,400만 원, 411쪽 발간실 표지 전용 복사기 구입비 2천만 원, 412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39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5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20쪽 할레에서 백두까지 피스로드 만들기 사업 2천만 원, 울산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운영사업 2억 9,800만 원, 421쪽 국민운동 활성화 역량 강화 워크숍 2천만 원, 422쪽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14억 3,900만 원, 425쪽 자율방범대 정복구입비 2,300만 원, 428쪽에서 429쪽까지 해우리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00만 원, 지방 시간선택 임기제 라급 인건비 4,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87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31쪽 인재양성 체계구축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12억 6,100만 원, 432쪽 울산홍보 교육과정사업 2,300만 원,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10억 7,600만 원, 434쪽 사이버 교육 위탁 운영비 2억 600만 원,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2,589억 9천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 10억 7,100만 원,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183억 2,4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 사업 17억 9,800만 원, 436쪽 시민 아카데미 운영 사업 6천만 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2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4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40쪽 물품 전자태거 시스템 운영 장비 구입 6,300만 원, 441쪽 구 울주군 청사 부지 매입 65억 8,700만 원, 444쪽 청사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 2억 5천만 원, 청사 녹지공간 확대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1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3,529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억 2천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울산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운영 3,6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5,800만 원 감액 편성과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1억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 20억 2천만 원 정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당초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71호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4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4천만 원이 정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3,562억 3,5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9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부서별 세입과 세출 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시청사 출입 게이트 구입 2억 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스로드 만들기 2천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 2억 1천만 원 정액과 학교 급식비 지원 10억 9천만 원 정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44페이지 청사 녹지공간 확대 조성 사업비 5억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나온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박병희 국장님이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담당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간단하게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 허락을 해주시면 그 항목이 좀 많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소관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과 소관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억 2천만 원 정액 사유를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 정원 대비해서 금년 하반기 기준으로 소방공무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이 17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 점수를 추가 배정하고 또 이는 증가에 따른 단체 보험료 정산금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운영 3,600만 원 감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는 당초 1월부터 운영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4명이 2월 22일자로 채용이 되었고 센터 개소도 3월 30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개월 인건비와 재수당 2,700만 원, 운영비 200만 원, 그리고 사업비 7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 소관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1억 원 감액 사유입니다. 이 예산은 전입대학생 지역 정착을 위한 생활지원 사업으로 당초 저희들이 1,000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지만 991명이 신청함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5,800만 원 감액 사유입니다. 올해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한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였고 한국장학재단의 이자 면제 처리를 위해 사업 일정 및 사업 횟수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이래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지급하면서 5,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 20억 2천만 원 정액 사유입니다.
중구청자 외정 부지를 2019년에 분할 납부 방식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도 매입 대금이며 납부 대금을 선납함으로써 이자 부담액 감소를 통한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시청사 출입 게이트 구입 2억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 보안을 위해서 방문객 출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민을 위한 공간인 시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또한 직원들이 안전을 꾀하고자 청사 출입 게이트를 구입하고 또 민원 안내데스크 공사, 통신설비 공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필수로드 만들기 2천만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럼과 기념식으로 구성된 전국 릴레이 행사입니다. 2021년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는 광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본 사업에 대한 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글로벌 인재 양성 2억 1천만 원 증액 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국제적인 안목과 정책 역량을 배양하여 지방 행정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기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급 이하 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2023년 국외 훈련 선발에 상급 직원이 신청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직급의 글로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1명 정원과 대상 기준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국외 체제비 등 증가로 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비 지원 10억 9천만 원 증액 사유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등 물가 상승의 지속적으로 학교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서 안정적인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학교별 평균 급식 단가를 200원 인상함에 따라 10억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청사 녹지 공간 확대 조성 사업 5억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저희 청사 정원은 2008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매년 유지 관리 사업만을 진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기존 녹지 공간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신규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청사 미관을 개선하고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청 주변은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이나 어린이 공원, 소공원 등의 휴식 산책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휴게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행정 예산안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걸 의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울주군 청사 부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예. 건립이 연장 되었다 이런 예. 식으로. 예. 지금 제가 지역구로서 울주군 청사 부지가 상당히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도 있지만은 지금 울주군이 군이 떠나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지역 상권이라든 다 죽었거든요. 예. 그래 지금 왜 연장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주실랍니까? 예, 최근에 아마 물가 상승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사업은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정책 방향은 결정을 하고 있고 실제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맞느냐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주택과에서 사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 방향이 결정되면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주택가에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용역 설계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울주군이 간 지가 얼마 됐는데 그만 지금 자꾸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자꾸 지연식입니까? 예, 막상 그거는 예. 아니 그거는 저 민간에 어디 위탁 민간에 팔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런 내용을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 받기에는 지금 2025년도에 사실은 두 개 동으로 해서 23층을 짓고 그 청년주택 해가지고 160세대 도로고 이 두 개 동을 짓기로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거의 다 끝났거든요. 공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지역 간담회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재값이 비싸다 이래가지고 지금 시부지 이렇게 또 연장시키고 이렇게 하면 관공서를 믿겠습니까 주민들이? 예,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하여튼 빨리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민간에 팔 수도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해보고 건축주택과에서 아마 의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나 울산 시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관공서, 공기업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의 다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자재값이 좀 비싸졌다 이래가지고 지연식이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누가 관공서를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뭐 그쪽 과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좀 빨리 좀 해서 제가 지역 주민들이 지금 엄청 저희한테 많이 묻거든요. 그 방송 보고 난 뒤에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사실 시정기준 질문을 해볼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한번 예, 진행 상황을 저희가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게 2019년도 2월 11일 날 울산시에서 매각을 확정지었네, 그죠? 예. 군청사를 이렇게 지금 이제 안 되는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과 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공사를 지연하고 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른자 위의 땅에 여러 가지 임대 공공주택과 여러 가지 뭐 주민센터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공연장 이런 것들이 뭐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처음부터 어떤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당시부터 정말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요. 저거는 민간 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도록 오히려 울수군청에서 한국자산공사에다가 어떤 그 매각의 의도를 했더라면은 민간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저 노른자 위의 땅에 어떤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복합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 계획이 시작되어 왔지만은 또 이 관에서 어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장걸 의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수렴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또 만일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철거를 하고 그 부지를 그대로 방치를 해놓는 상태도 그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 시행정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지금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이 예산 투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 바로 짚고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왕 이렇게 시작된 부분인데 저게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저기는 물 먹는 하마가 될 것,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결국엔 우리 울산 시민들이 세수가 그 복합 그 공공 건물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크기는 많은 매년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 사업 수익성 구체적인 사업은 이제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모르시기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님 두 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어쩌면은 이 토지를 처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단계에서도 아마 한 번은 거론됐을 문제라고 짐작이 갑니다. 사실은 저기 울주군 청사 그 공공시설이 있으면서 사실은 울산에서 그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그 이제 대규모 부지이기 때문에 저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처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아까 권태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토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안도 같이 고민이 됐을 것이고 또 저게 공공청사가 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어떤 공공성, 공익성을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이 업무를 관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 SOC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방에 있는 어떤 주민들한테 필요한 SOC 시설들을 그 주거 공간이라든지 다른 것들과 같이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특히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고 이제 생활 SOC 사업에 국민행복주택이라 그 외에 근린시설이 포함되었고 그 공모 사업에 그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다행히 그때 선정이 됨으로써 사업의 방향이 지금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업적인 토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어떤 상업시설보다는 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부 공공청사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지만은 그 외에 어떤 공익적인 목적은 상당히 좀 더 강조가 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담당하는 그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개발을 해서 임대라든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비를 환수하는 부분이 당초에는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지만은 여건의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기타 여건의 변화를 해서 자재값이 워낙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토지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안으로 사업 내용을 좀 바꾸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울주군 청사 복합개발 기존 사업 계획이 보면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공연장, 도서관, 공연주차장, 상업시설 이런 건립 내용으로 추진된 걸 맞죠? 국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도 약 한 1,096억 정도 이렇게 추산됐다가 지금 물가가 오르는 사유로 한 20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거라는 설계 검토가 나온 게 있죠. 맞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이 또 언론 쪽에서 나온 게 또 있고 이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수익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이제 10분의 1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 하는 정도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먹는 하마가 될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부채가 1조가 나왔다 하는 이런 감당을 하고 부채 절감을 하겠다 하는 어떤 민선 8기에 여러 가지 시책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공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합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님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네.
거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 시청사 출입 게이트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도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 행정의 문턱은 전 낮아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를 방문해 봤을 때 이런 출입 게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원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그 어느 부서에나 어느 뭐 의원이라든지 관계자한테 연락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국회나 아니면 지금 중앙부처에 설치되어져 있는 출입관리 시스템과 비슷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비슷한 것입니다. 먼저 또 우리 행정지원국의 각 과장님들 또 관계자분들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사전 설명 충분히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설명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뭐 행안부에서 어떤 권고 사항이었죠. 예, 지금 뭐 규정에는 출입 관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이제 출입 게이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가 좀 전에도 우리 주민들과 항상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뭐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 해놓고는 결국에는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랑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역사회에서 또 신분증이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관에 방문했을 때 이런 출입 게이트가 있을 때 저희들도 참 곤란했습니다. 출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왜 울산시에서 이 출입 게이트를 꼭 굳이 이렇게 예산 2억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개수전 전까지 요 관련된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은 집 앞에 문표를 다 걸고 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 아닙니까? 자치행정 과장님. 그런데 왜 이분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그 여타 국가유공자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거 알겠는데 네네. 이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 기념센터까지 만들면서 그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은 왜 공개를 못하는지 저는 이해 안 되겠고요. 그게 법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저희들도 입법기관이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네, 민주화운동. 그 지원되는 내용을 개수조정 전까지 그것도 지원되는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좀 받고 싶습니다. 지원되는 부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사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하죠, 종 과장님. 예. 우리 시 공무원들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기 진작 행사를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 부서마다 우리 하위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고 사세요. 이런 행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알겠습니까?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괜찮겠죠. 그래서 이 행사를 하려면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정말 편하게 놀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아니면 밖에 외부에서 위탁을 해갖고 들어와서 직원들이 정말 여유롭게 사기 중용 행사를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사할 때마다 늘 직원들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모시고 부시장님 모시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한마디 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행사할 때 같이 함께 우리 직원들이 함께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직원들 준비하는데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화하면서 저희들 행사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책령 과장님은 권태호님 말씀하신 거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지원 내역들 뭐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뽑아서 권태호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명단은 뭐 제출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뭐 빼고 나머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네. 뭐 앞서 상세 설명은 많이 들었지만은 자율방문대 정복 구입에 관해서 참 늦은 감은 있었지만 조례가 이제 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울산의 각 동, 각 구 이렇게 자율방문대 봉사하고 있는 대원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대충. 나중에 파악하셔도 됩니다. 아니 지금 저 시연합회 임원진이 11명이고 예. 구군 자율방범대장이 70명에서 현재 81명입니다. 그 지금 현재 정복을 지원해 준 맞죠? 네, 맞습니다. 정복 지원 대상자가 그렇죠. 81명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우리 밤늦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전 진짜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이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지역 봉사를 하는 분들인데 늦게나마 이 대장님들을 정복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의용 소방대를 비추어 보면은 의용 소방대는 그 대원들까지 전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옷을 네, 네. 봉사하는 그 근무복을 맞춰주는데 차후에 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그러면 조례는 있는데 대장님들만 그 정복해주고 대원들은 아직 전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그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차후에 그러면 근무복도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있는 네, 겁니까? 네, 근거는 있습니다. 네,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은 그 자기가 본인들이 그 늦은 시간에 봉사를 쓰면서 또 일일이 지금까지 뭐 저도 거기 출시이지만은 그 방문대 출시인데 하여튼 자기 사비를 들여서 돈 들여서 그렇게 근무복을 맞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늦었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원을 최대한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그 회계과장님께 제가 좀 예. 우리 군청사 부지가 언제 매각이? 울주군청사 말씀. 예. 2019년 2월입니다. 매각 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총 금액 7년간 분할 납부입니다. 예. 7년간 분할 납부. 그때 매각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예, 총 매각 금액은 원금이 441억이고 이자가 18억 4천만 원입니다. 총 4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그 분납이 지금 잘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뭐 선납한 적은 있어도 늦게 낸 적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진행됐을 때 좀 지역에서는 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했었거든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을 가지고 분납을 받아서 울주군이 뭐 실질적으로 돈이 많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울주군 입장에서는
부지도 사야 되고 군청사를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게 뭐 정상적으로 분납이 잘 돼서 예. 군청의 어떤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래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이거 민주화란다. 이거 한라에서 백두까지 네네. 평통 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제주도에서 한번 하고 광주에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세 번째 네, 맞습니다. 진행을 하는 건데 내용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건지,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같으면 네. 너무 작은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비가 2천만 원 지금 지원이 되는데 민주평통에서 자부담이 한 1,500만 원 정도 같이 포함돼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내용이 평화통일 포럼을 하고 기념식은 필수로드 만들기 기념식이라고 해서 기념나무를 식재하고 또 평화통일 기원하는 걷기대회 성격으로 기념식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평통 관련된 것들은 전국의 이목을 좀 집중을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울산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장소라든지 또 네. 부각을 시킬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시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좀 마무리를 좀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울주군 청사 매입 관련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한 4회차 정도 매입비가 지금 납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옥동군청사 관련돼서 처음에 초기 계획한 거와 다르게 또 지금 뭐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돌발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특히 원자재값이 원체 많이 상승을 해서 그 사업에 차질이 있고 불가피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옥동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시내 아닙니까? 도심 내에 뭐 미관이라든지 우리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들도 충분히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게 지금 몇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장님 아까 이장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구체적인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사업을 뭐 튼다 뭐 예를 사업을 변경을 한다면 할 때의 그런 조건들 그리고 추후 우리 활용 계획들 이런 부분이 아마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재편성이 되든지 잡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와 우리 이장걸 위원님께 자료를 좀 전달을 좀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까지 뭐 세부적인 사항은 뭐 회계과장님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건축주택가하고 같이 오도록 그래야 예, 하겠습니다. 주택가하고 좀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그 뭐 또 지역구 원인이시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또 옥동이 어떻게 보면은 또 원체 또 아파트값 하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 또 도시 미관 이런 부분을 또 많이 챙기는 동네다 보니까 또 이장걸 의원님한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살피셔서 자료 좀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자치행정과장님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요게 지금 뭐 삭감 사유에 지금 사업 축소라든지 인건비 아까 인건비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네. 사업 축소 부분은 아까 700만 원 정도 사업 축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제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저는 뭐 이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조금 너무 이렇게 사업 계획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좀 무리하게 진행이 됐다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하는 그런 비용들도 실제 우리가 절차상 과연 맞게 움직였느냐 이거 딱 대놓고 얘기를 하면 7대 때 민주당 정권에 너무 따라서 한쪽에 편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자치행정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하실 때 사업의 방향성을 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재교육과장님, 네.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책을 한번 봤는데 우리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이제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통폐합되는데 여기에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네. 29억 정도, 네. 여기 사업 규모가 한 29억 정도 되고 여기에 장학금 운영이라든지 평생교육진흥 10개 사업에 대해서 한 29억 정도가 이제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평생인재교육진흥원이 역할이 과장님 생각에는 뭐라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울산 지역의 이제 평생교육진흥과 저희 장학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수 인재 발굴 육성에 그렇죠. 예. 그 인재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우리가 형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진흥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학사업이라든지 평생교육사업에 제가 내용들을 행감할 때 한번 쭉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모를 받아갖고 다 그냥 똑같이 배분해가 나눠줘버리고 나머지 행사비라든지 일부 조그만 사업비 한 1, 200만 원 정도만 남겨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내가 공부할 사람 다 없나? 자, 공부할 팀 10팀 모집한다. 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 한 250만 원씩 다 남겨주고 나머지 남는 거 갖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흥원의 역할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학사업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두 개 다 그냥 예산이 있으면 맞춰가지고 모집해서 퍼주는 것밖에 없어요. 퍼주는 것밖에. 이거는 사실은 구군에서 할 수 있는 구군 사업입니다. 좋은 사람들 발굴하고 공모해서 구군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진흥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을 뭐 만들고 그다음에 뭐 좋은 그 강사들을 이제 양성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구군으로 또 서프라이즈 해주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중학생, 신입생 교복비, 무상 교육비, 학교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시에서 이제 보조 사업으로 이제 부담 매칭이 다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김두겸 시장께서 오셔서 연에 한 1,000억씩 갚아가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매칭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줘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다만 교육청에서는 우리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반론적으로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행정협의체가 있죠. 네. 교육청하고 하는 행정협의체가 있죠. 네네. 그때 가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지금 우리 학생의 기준이 아마 만 18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청소년의 기준은 만 24세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에 갭이 생기죠. 그죠? 거기서는 이제 교육청은 이제 만 18세 이상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교집합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그 18세 미만은. 그럼 시에서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고 교육청에서는 그 나이가 지나면 우리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지원을 못 해준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재정상 이 악화를 가중시키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합니다. 해서 비법정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전출금이죠. 전출금 부분도 그렇고요. 실제 우리가 교육행정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원만한 좀 우리가 협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재정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또 역할론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시 공무원 분들께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의 한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실제 제가 알기로 비법정 뭐 전출금 당연히 나가야 되는 뭐 부분을 제외한 비법정 전출금이 한 연간 한 200억 가까이 되죠. 네, 맞습니다. 200억 그렇죠. 정도 한 됩니다. 200억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주는 거야 뭐 물론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줘야 되죠. 줘야 되지만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는 하지도 않고 우리 거 시에서 재정을 전부 다 자기들은 매칭을 시켜달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교육행정협의체 우리가 회의가 있을 시에 분명히 얘기를 좀 하셔서 청소년은 사실은요 교육도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육청에서도 일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챙기셔서 교육청하고 좀 원만한 좀 협의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서관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총부도서관 우리 건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비, 시비 전부 다 매칭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10원이라도 넣었습니까? 단 10원도 안 넣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소속의 인원이 거기 다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봐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그 8대 김두겸 시장께서 뭐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또 있으실 거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좀 대안을 모색을 해서 같이 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행정 예산안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6일 개수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